자, 가자. 자, 딱 하고. 자, 지금 시각이 7분. 우리 53분대에 집에 갑니다. 자, 1번 괜찮죠? 근데 공식 까먹으면 다 없다. 네. 그치? 공식 까먹으면 다 없으니까. 근데 기억하시고. 둘 다 어. 넓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둘 다 똑같이 넓이 공식인데 굳이 하자면 우리가 이제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인데 똑같은 부채꼴인데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가 주어졌을 때 여기를 L이라고 부르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게 쓰는 게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가장 무난하게 쓰는 게. 그게 제일 무난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야. 거의 다 이걸 써. 그리고 2분의 1 RL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뭐처럼 생각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부채꼴인데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이잖아. 네. 그치? 이게 세타긴 한데 얘는 세타를 쓰지 않는 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삼각형처럼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삼각형의 공식처럼 2분의 1 그리고 RL 밑변 높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개념이야 원래는. 이제 이거 적분에서 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안 써. 이건 거의 안 써. 왜냐면 공식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를 외워버리면 시험에서 혼동이 돼.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또 별도로 있잖아. L은 R세타. 그런데 요 L이 결국은 R세타인 거야. 그러면 결국 2분의 1 R에다가 R세타가 만나면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식인데 결국은 똑같은 식 외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혼동될 것 같거든. 근데 보통 고등학교 무대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써. 거의 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호도법에서 말하는 그 호도법 파이 들어가는 그 세타를 이렇게. 그렇죠. 뭐 몇 분의 몇 파이, 몇 분의 몇 파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심가의 크기가 근데 가끔 중심가의 크기가 막 숫자로 1하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거 라디안이니까 그냥 갖다 쓰면 돼. 이 파이요? 이 라디안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부채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1 라디안인 거야. 그러면 그냥 2분의 1에다가 10 곱하기 1 이렇게 1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숫자에 써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근데 이게 60분법으로 나오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180을 곱해요.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180 하는 거 아니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호도법으로 바꿔야 돼. 4분의 8. 그리고 나서 곱해야 돼. 45도는 4분의 8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무조건 호도법으로 바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무조건 호도법에서의 각이야. 근데 막 180 곱하고 180분의 1 곱하면 되죠? 그것도 있는데 그런 거 기억하지 마. 그건 이제 중학교 버전이야. 중학교 버전은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마. 이거 괜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혼동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그냥 하나만 딱 기억하는 게 훨씬 나아. 네. 자, 그다음 볼게요. 2번은 괜찮았죠? 네. 아니요. 2번 볼까요? 근데 쌤 근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아니에요? 아니지. 자, 요게 일부러 그 트릭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두 식은 알파고 베타잖아. 네.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여기를 우리가 치환을 하잖아요. 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a 그럼 A네.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이라고 한 거잖아. 네. 근데 우리가 구한 여기서의 5는 a를 두 개 더한 거야. a 더하기 a를 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a 알파, a 베타를 더한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 a는 5의 x제곱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5의 알파, 5의 베타를 더한 값이 5였던 거야. 근데 얘가 원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곱해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필요했던 건 얘야. 그러니까 요 2라는 녀석은 5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베타 제곱이니까 얘는 5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뭐야? 2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5를 넘겨서 뭘로? 로그 5의 2로 바꿔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시험이 잘 나와. 그렇죠? 반복되는 형태의 방정식인데 이렇게 개수, 근과 대수의 관계를 쓰는 거. 그렇죠? 몇 번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괜찮아요? 네. 오케이. 헷갈리, 3번 말해서 다? 틀린 사람. 너 틀렸지, 준이? 틀리는데 실수. 실수가 문제지. 왜냐면 이 거듭제곱근은 애초에 실수하라고 내는 문제야. 근데 이걸 틀렸다는 건 그냥 틀린 거야. 거듭제곱근은 그냥 실수가 틀린 거야. 그냥 애초에 원래 몰라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틀려. 봐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런데 생각해봐. 어떤 수의 음수의 허수. 홀수 제곱근이잖아. 네. 한 개가 맞아. 근데 어떤 단어가 빠졌어? 실수라는 단어가 빠졌죠. 네. 실수 제곱근이 마이너스 2분인 거지. 그렇지? 실수인 제곱근. 근데 실수라는 말이 없죠. 그럼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3개야. 네. 그러니까 어떤 수에 x라는 녀석의 n 제곱근이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n개야. 실수라는 단어가 없으면. 근데 중근도 3개죠. 중근까지. 중근도 개수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중근이잖아. 그러면 해는 2개인 거야. 네. 단지 그 2개 같을 뿐인 거지. 중분도 개수로 칩니다. 중복된 근이니까 2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그냥 계산이죠? 계산이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거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자, 음수에 네. 짝수 제곱근은 당연히 없죠? 네. 그렇죠? 이런 식이야. 다 이런 느낌인 거야. 틀리면 안 돼. 근데 뒷번에도 이거를 3명이 틀렸어. 똑같은 거야. 그렇지. 실수 주목해야 돼.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괜찮나요? 4번 오케이. 가볼게요. 자, 쉬울 것 같으면서도 될 것 같으면서 안 풀렸을 거야. 자,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요거는 아마 했을 거야. a a의 마이너스 1까지 갔지. 요건 같죠? 자, 그 다음에 얘랑 누가 만났어? a a의 마이너스 1 똑같은 애가 만났지. 그럼 전개해.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원래는 이 뒤에 a랑 a 마이너스 1이 붙잖아. 근데 이거 어차피 만나면 어떻게 돼?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요거까지 했지? 그럼 봐봐. 얘는 플러스고 얘는 이거 마이너스잖아. 이거 실질적으로 뭐 한 거야?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그리고 너희한테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을 줬어. 뭐 하고 싶어? 완전 다른. 그렇지, 제곱하고 싶잖아. 말을 빼. 그럼 제곱을 해야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 나오지. 그치? 자, 얘는 뭐였어? 4의 제곱 16인 거잖아. 그럼 이 값이 얼마인 거야? 얼마야? 14지? 네. 그러면 14니까 여기 14 들어갔어. 답은 얼마야? 그치? 나 14였어 14. 우리 그네보 아니 완전 곱셈관식의 변형에서 얘들아. 곱셈관식의 변형에서 요거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4 빼주면 a-1의 제곱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16에서 4 빼면 이 정도는 알잖아. 아 14야. 자, 그러니까 한 끗 차이야.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차도 들어있고 완전 제곱식도 들어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냥 5번은 괜찮나? 5번 이건데 괜찮아요. 네. 5번 괜찮아요? 네. 준이 틀렸지? 네,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충격이다, 충격. 충격과 공부다. 이 5번은 틀리잖아. 뭐 맞을 때 준이야? 5번 틀려. 진짜 뭐 맞을 때? 봐봐. 이거 뭘로 바뀌어? 뭐요? 각변환. 각변환. 변환. 파이야. 네. 뭐 해야 돼? 아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몇 사분면이야? 아니면 2. 준서가 없으니까 너가 부각이 되는 거야. 준서 65점 맞았어. 그니까. 몇 점이요? 65점 맞았어. 잘 봤어. 풀 수 있는 건 다 푼 거야, 왜 걔는. 이렇게 잘 봤어?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건 할수 있어. 다 푸는 거야. 그냥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 그렇지. 나왔잖아. 이거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지 당연히. 파이가 180도인데 거기 세타를 더했는데 뭘 아니 이거 봐봐, 이거 틀리면 뭐 맞을 건데 맞출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거 각변환 이런 거 틀리면 2분의 파이가 아니야. 변하지도 않았어. 그대로야. 3, 4분면이야. 마이너스 사인. 자, 코사인 어떻게 돼요? 이거 뭘로 바뀌어? 사이즈 마이너스 코사인스. 누가 마이너스 코사인을 바뀐 거야? 그냥 코사인 썼지. 맞을 수가 있겠냐?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렸대. 답이 이미 틀려버렸는데. 정신 안 차려? 진짜다. 틀릴 수 있는 걸 틀려야지. 틀릴 수 없는 걸 틀리면 어떡해? 각변하는 기본이야, 준이라? 각변을 똑바로 해?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3이래. 이거의 값을 구하래. 이거 뭐 해야 돼?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sc야. 이거 얼마? 1. 마이너스 2sc야. 얘 얼마 제곱하면 16분의 9.
마이너스 2SC는 요거 2항 했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7. SC는 얼마? 플러스 32분의 7이죠. 근데요. 그 저게 파이가 아니라 3분의 2 파이. 3분의 2파이는 절대 안 나오고요. 2분의 3파이. 2분의 3 파이. 만약에 여기가 2분의 3파이였어. 그럼 무조건 바뀌지. 네. 무조건 바뀌니까 코사인 세타야. 무조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자, 2분의 3파이는 몇 사분면? 그러니까 딱 270도야. 이렇게 보면은 여기라고 여기. 네. 거기서 세타를 어떻게 갔어? 같지. 같으니까 몇 사분면? 4사분. 4사분면에서 4사분면 사인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코사인의. 아니 코사인의 부호가 아니고 사인. 원래 i의 부호야. 아, 그러니까 사인 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있으면 사인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야. 얘는 지금 바뀐 거니까 원래 원본의 부호를 따라. 됐어요? 알아야 된다. 파이 붙으면 안 바뀌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는 바뀌어. 그리고 몇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 생각해야 돼.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생각해봐. 이거 원점 대칭이야. 얘가 이거 뭐 한다 그랬어? 마이너스 밖으로 꺼낼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사인 세타로 바뀐다 그랬지.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냥 부호를 어떻게 하자? 지워버리자 그랬지. 근데 너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맞출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정신 차려야 돼. 왜냐면 이건 뭐 변형도 아니고 우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이야. 흡사 제곱은 틀린 거 똑같아. 안 돼, 준이야. 이건 아니다. 오늘 컴퓨터에 좀 매너하긴 한데. 자, 요거는 괜찮아요? 잘했어. 요거 잘했어. 잘했습니다. 맞았어? 맞았어? 좋아.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풀어서 받았다. 좋아. 잘했어. 아, 미쳤어. 미쳤어. 잘했어. 자, 7번은 아니야, 네. 해야 돼? 오케이. 자, 7번 연산 문제인데 한번 같이 갈게요. 근데 6번이 더 어려운 문제였어. 가요? 실수가 6번이 더 어려운 문제였고요. 왜냐면 봐봐. 얘는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또 이제 로그의 성질을 또 이제 기억을 해보자. 요거는 얘네 둘이 먼저 계산을 했어야 될 거야. 그냥 7분의 왜냐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7분의 7의 몇 제곱이 돼? 6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하면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2. 3분의 2에다가 3을 곱하니까 얼마야? 3분의 2에다 3을 곱했잖아. 그럼 2죠. 그래서 얘는 그냥 근데 저는 그거 먼저 했는데. 어쨌든 이거 맞았어? 네. 근데 근데 뭐 똑같이 나와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먼저 해도 돼. 당연히 먼저 해도 돼.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입니다. 위치 다 2지? 네. 이미 통일돼 있어. 자, 그러면 로그 2로 묶어서 24, 4, 그리고 3. 이건 나누기잖아. 네. 그러면 24 곱하기 4를 3으로 나눴어. 그럼 8이니까 8, 4, 32. 그럼 얘는 얼마야? 그렇지, 잘하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야. 보면 느껴야 돼. 왜 로그끼를 곱했을까? 밑과 진수에 같은 것들이 있네. 그렇지. 그럼 얼마 나와? 로그. 5가 아니지. 근데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 미리 바꿔놓는 게. 그럼 2가 뭐니 빨리 보이는데 너희 무의식적으로 5 해서 5, 20에서 5라고 써. 그렇게 했는데. 어. 운 좋았다. 그러니까 답은 똑같잖아. 5가 또 나오잖아. 이 5가 왜 그래? 근데 이걸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왜 5가 같은 거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C의 값은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야. 그럼 너무 명확하죠? 엄청 쉬운 거네. 자, 그럼 저렇게 없어지면 로그 2가 아니라 그냥 2예요? 로그 2가 아니라 2가 아니라 그냥 2. 그냥 2예요? 정확하게는 로그는 안 없어지죠. 근데 로그 2가 답이야. 근데 어차피 얘네들 다 이미 크기 때문에 그냥 안 쓰고. 오케이. 명확하게 써줄게. 그 체질 명확한 거죠. 어차피 대세의 시작이 없으면 저는 대충 쓰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 8번은 요거 어렵죠? 헷갈렸어? 맞았어? 네, 맞아. 맞았어? 네. 맞았어? 네. 준이야, 헛똑똑아. 오늘 준이를 갈구는 날이네. 자, 허주서가 없어서. 오늘은 너네. 타겟팅 됐어. 자, 아니야. 잘하는 거야. 우리 시험 일주일도 안 남았다. 시험 일주일도 안 남았다. 진짜다. 시험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차리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약간 감동적이지 않아? 자, 볼게요. 준이랑. 차근차근 한번 보면
함수 5의 x제곱을 x축을 n만큼 y축을 n만큼 자 해보자. 그러면 y는 5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쵸?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 그래프가 뭐를 지나? 3,2를 지나. 그럼 대입해야 되잖아. 3,2를 대입해야 될 텐데 아직 대입 안 할 거야. 대입 안 하고 그 다음에 점 A와 점근선 사이의 거리가 5래요. 생각해봐. A하고 점근선 사이의 거리가 5라는 거에서 이미 n의 값을 줬어. 자, n의 값은 얼마일까? 그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점근선이 얼마야? 이 그래프의 점근선. 점근선. 마이너스. 점근선.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뭐야? 이 그래프의 점근선.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야? y는 마이너스 n이 왜 나와? 준이야 잠 못 잤니? 혹시? 어제 잠 별로 못 잤어? 잠 못 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 몇 시간 잤어? 4시간 잤으면 아닌데? 잘만큼 잤는데? 시험 기간에. 자, 일단 우리 생각해야 돼요. 봐봐. 명확해야 돼. 자, 우리가 a의 x-p 플러스 q라는 지수 방정식이 있고요. y에는 로그 a의 x-p 플러스 q라는 로그 방정식이 있어요. 로그 함수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점근선은 뭐죠? y는 q예요. 이게 점근선이야. 여기에서 점근선은 x는 뭐예요? p. 이건 기본이니까 알아야 돼. 잘했어.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너가 지금 y는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야.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이미 거기 끝난 거야. 그치? y의 보호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x의 보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점근선이 뭐였던 거야? y는 n이야. 맞죠? 근데 저기서 저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5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y는 5. 그럼 저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얘는 직선이거든. y는 n이라는 직선이고. 자, 저기에 점이 있어. 점이 뭐야? 3,1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래요? 5래요. 그럼 얘는 n이 값이 뭐야? 8이 왜 나와? 8이 왜 나와? 여기서 8이 왜 나와? 너 지금 너가 아니야. 지금 너 내가 아는 준일이가 아니거든.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준서도 안 돼. 준서도 아니야. 이거는 뭐 거의 여기는 없지만 그분이야. 산주. 아니 여기 너무 그분이 있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야, 얘 지금 y는 n이라는데 왜 3하고 n을 찾냐? 그렇죠.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6 또는 마이너스 4 두 가지야. 6 또는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위로 갔을지 아래로 갔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6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6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이제 생각을 해야지. 요거 대입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숫자에다 대입해야 돼. 자, 여기가 6일 때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4일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대입해 봐야 되겠지. 대입해 보면 2하고 3하고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1은 5에 3 마이너스 m 플러스 6. 그 다음에 1은 5에 3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이걸 풀어봐야 되겠죠. 여기 되려면 이 i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치? 근데 마이너스 5 나와 안 나와? 지수에서는 마이너스 5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불가능. 버려. 자, 그럼 여기죠. 얘는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5에 3 마이너스 m이라는 값이 얼마? 5 나오면 되잖아. 그럼 이 값이 얼마여야 돼? 1. 그래서 m의 값은 얼마야? 2.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를 다 했어야 돼. 서술형이었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래프긴 해요. 왜냐면 봐봐. 요게 지금 요렇게 그래프가 지나고 이게 1이라는 점이거든요. 그거 잘 보면 3,2 여기야. 여기 3,1이 있거든. 얘는 절대 요 점을 지날 수가 없어. 맞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지날 수가 없겠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면 지날 수 있어.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의 값을 밑으로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n이라는 저 아이의 값을 음수로 예측하는 건 충분히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지금 이렇게 풀었어? 네.
세진아 이렇게 풀었어? 그래프 그렸어? 풀었어? 좋아, 잘했어. 그러니까 이런 이동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훨씬 더 추측하기가 편해. 자, 그 다음 거 봅니다. 자, 9번하고 10번은 시험범위 아니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 그쵸? 자, 이거 맞은 사람. 그래요. 11번 좀 볼게요. 근데 여기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게 상용 로그잖아요. 상용 로그에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여기에서 지금 숫자를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이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소수. 얘가 소수예요. 그리고 얘가 정수야. 10의 n제곱의 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요걸 그대로 생각해봐. n이 a 플러스 곱하기 10의 n제곱인데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보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뭘로 나와? 그냥 n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얘가 로그 a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가 되는 게 맞잖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 되는데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요 i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a 플러스 n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일단 풀어볼게요. 자, 로그에 n에 3분의 2라고 쓸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3분의 2가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의 로그에 n이라는 값이야. 이게 얼마래요? 3.1854. 그치? 그러면 로그 n이 양변에 이거 곱해야 되잖아. 2분의 3 곱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이거 그래서 연산이 짜증나요. 곱하기 2분의 3을 했어요. 이 계산을 했어 혹시? 네. 했어? 그래서 얼마 나왔어? 계산 못했어. 계산했거든요. 근데 좀 1점을 곱하는 거야. 소수의 곱셈이. 이만이 나오는데. 아니야. 자, 3.1854 곱하기 얘가 1.5야. 그치? 이거 한번 곱하기 해보자. 천천히 할게요. 5, 4, 22 올라가고 5, 5, 25, 7 맞죠? 2 올라가고 그 다음에 5, 8에 42하고 4 올라가고 5, 1은 5, 9 그 다음에 5, 3, 15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 좀 쉽다. 3, 1, 8, 5, 4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4, 7, 그 다음에 7, 8, 1, 0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소수를 봐봐. 여기 몇 개 있어? 소수점 4개 있지. 그리고 여기도 몇 개 있어? 1개 있잖아. 그럼 자릿수가 5개 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 점 찍어야 되는 거야. 만 단위가 아니야. 원래 4였던 그치? 그러면 왜냐면 소수점의 소수의 곱셈이니까. 아니야. 자, 요거잖아. 자, 너희가 이것까지만 했으면 됐어. 좀 똑같잖아. 자, 그치? 4.7781까지 나왔다고 치자. 근데 이 7781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따와야지. 이거 두 개 더하면 7781이지. 그럼 저게 힌트가 있었던 거야. 그치? 이거 두 개 더하면 7781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소수의 곱셈만 정상적으로 했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딱 하면 이제 고민하겠지. 7781인데 어디서 들어보긴 했어. 7781, 7781, 7781 여기서 봤는데 여기 봤더니 3016인데 더하나? 7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너희의 그 시나리오였던 거야. 원래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지. 솔직히 이게 소수, 정수 몰라도 이렇게 간다는 건 알았을 거야.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자. 이 로그 n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제가 뭐라고 분리하라 그랬어요? 얘는 4 더하기 0.7781이야. 맞죠? 그럼 얘랑 얘는 어디서 탄생한 거야? 로그 n에서 탄생한 거야. 그렇지? 로그 n이라는 저 녀석이 지금 이렇게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n이라는 값은 원래 무엇이었을까? 이 i는 10의 4제곱이었겠지. 그리고 이 i는 원래 어떤 숫자였을까? 2하고 3을 어떻게 할까? 곱한 값 로그니까. 그래서 n이 얼마였고 4였고 a는 얼마였고 6이었고 2를 더했으니까 10이었고 이런 문제가 있죠. 너네 풀 수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계산만 끝까지 정상적으로 갔으면 돼. 소수의 곱셈이네 A 이러지 말고 소수의 곱셈이네 A 끝까지 가자. 왜냐면 이 상용 로그라는 게 숫자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산이 이 모양이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치? 요거는 끝까지 가면 돼. 그리고 하나 기억할 거.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요 녀석의 무슨 부분이라고 했어? 정수. 정수. 그렇지. 이거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로그 a의 x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뭐야? 아, 이 아이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보통 상용 로그에서는 소수 부분을 알파나 a로 표현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알파나 a가 보이면 걔는 소수 부분 확률이 지극히 높고 n은 보통 정수 부분을 나타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n이 웬만하면 정수거든. 보통 수학에서는 n의 의미가 거의 정수야. 근데 그거 생각해봐. 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 생각해봐. 그건 AN이라고 써있지. 네. 그리고 A 플러스 2A 플러스 N-1t 막 이렇게 쓰잖아. 다 뭐야? N이 항의 넘버였지. 왜냐면 N이 보통 정수거든, 수학에서는. 넘버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보통 N을 사용하는 미지수는 거의 다 숫자, 정수, 자연수를 뜻해.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보통 A나 알파는 그러니까 요런 상용 로그에서 A나 알파가 들어온다면 걔는 소수 부분의 확률이 극도로 높다. 그것도 하나의 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저는 왜준 거예요? 1은 A보다 크고 저거 소수 부분이라는 뜻이야. 소수 부분은 원래 저렇잖아. 그쵸?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얘가 소수라기보다는 로그를 취했을 때 여기서 소수가 나타난다.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잊어먹었네. 그 뜻인 거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여기서 나오고 정수 부분은 여기서 나온다. 그래. 왜냐면 여기다 로그를 똑같이 해주면 n이 튀어나와서 로그식으로 사라지고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인 거야. 자, 그 다음 12번. 자, 요거 맞췄지? 준이 맞췄어? 틀렸네. 최진이는? 맞추기 맞췄지. 나 맞췄다. 찍어서 맞췄네. 야, 뭔가 20. 아, 내가 틀렸네. 내가 20번대라고 했지. 그러네. 그렇지. 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여러분 교과서를 드릴 거예요. 교과서는 필수야.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수학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 남은 게 지금 월요일은 수학밖에 안 보잖아. 네. 정법 봐? 정법. 그 다음에 영어 남았잖아, 화요일에. 영어하고 또 뭐지? 물리. 큰 건 있네. 물리 녀석. 그래. 물리 영어는 월요일 하고. 근데 정법을 어떡하나. 과학학원에서 물리 몇 시간 들으려고 하니까 9시간 들으네. 9시간 들었는데? 예. 그 전날 직보를 9시간 해주시겠대? 아니요. 그날은 3시간 하고. 그럼 언제? 토요일 날? 월요일 날에 4시간 하고. 아니, 왜냐면 아까 용준이가 못 온다 그러길래 그냥 너희를 토요일 날 오후에 수업을 할까 했었는데 너희가 어차피 학원 가니까 다 학원 가잖아. 너도 가고 치진이도 다 학원 가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오늘 할 거 하고. 이용주를 불러서. 자, 일단은 토요일은 잠깐만, 너희 9시까지 근데 올 수 있냐? 아홉시요? 알았어. 근데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은 1시까지 할 거야. 어차피 1시 반이니까 상관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2시 안 끝나? 12시 안 끝나고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오후에 부를 거예요. 오후에 부를 건데 직보를요? 네. 그 4시까지 올 수 있니? 네. 점심 먹고 정법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4시에 오면 그때부터는 정법은 못해. 그러니까 미리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미리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오전이랑 점심 먹고 한두 시간 더 하고 할 거 다 하고 딱 여기 오면 그때부터는 수학인데 아마 내가 한 11시쯤에 끝내줄 것 같거든. 7시간. 아, 원래 직보는 한 7시간 해. 원래 그런 거야. 뭐 새삼스럽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번 직보로 그쵸? 원래 그런 거야. 그 그나마 일요일이라서 좀 늦게 오는 거야. 원래는 1시에 왔다가 10시, 11시에 가는 건데, 좀 그래도 토요일에 또 만났으니까 그 3시간 빼준 거야. 그쵸? 좀 나가서. 그런 거니까. 저녁 시간 있어요. 저녁 시간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근데 너희가 진짜 배고프다 그러면 컵떡볶이 정도는 내가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문 여나? 안 열어요, 일요일에. 안 열어요? 그래요? 먹을 데가 없네. 그러네, 먹을 데가 없네. 많이 안 탔어. 그럼 뭐 빠바빵이라도 싸주겠지 뭐. 그치, 빠바빵에 음료수라도 사주겠지. 그걸로 요기를 해라. 자, 볼게요. 유행 기준 초고령사에 자 설명은 이미 했으니까 바로 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얘는 무조건 분수 형태입니다. 네. 총 인구는 50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령 인구는 7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전년도보다 얼마씩 증가해요? 0.6.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곱하라고 했죠? 100분의 100.6이야. 왜냐면 6%야 6이잖아. 왜냐면 이거를 0.6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야. A%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게 100분의 1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거는 뭐야? 100분의 그럼 0.6인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럼 막 100, 저번에 101 막 이런 거예요. 101은 1%니까 100이지. 아, 그냥, 그- 바보다. 그러니까 100분의 100% 기준에서 증가하면 A를 더하는 거고 100% 기준에서 감소하면 A를 해주는 거야. 오. 그렇죠? 요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가인데 얼마씩 2%씩이니까 100분의 여기 뭐라고 써야 돼? 102. 그렇지. 자, 그게 이제 여기인데 그래서 이게 몇 %여야 돼? 몇 %? 20%잖아. 그럼 여기 20% 들어가겠지. 근데 등호 있잖아. 20 이상이 되잖아. 이상. 그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다 100분의 1로 표시하고 얘만 20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얘도 뭘로 표시해줘야 돼? 100분의 20. 근데 원래는 그게 필요했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계산한 값이 요 형태가 지금 만들어졌느냐라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자,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100 날라가고, 그렇죠? 왜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0을 곱한 거야. 그러면 한결 수월해져요. 그렇죠? 100 그냥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되니까 5분의 1로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들 해보자. 여기 106은 일단 100.6은 건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약분을 이렇게 해볼까? 아, 여기를 5로 바꾸고 여기를 100, 1006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그렇죠? 요거는 뭐 여기 10을 여기다 갖다 준 거야. 이 정도 느낌으로. 그럼 얘는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1006분의 7 곱하기 102라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1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계산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거 잘 생각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할까? 로그 양변 로그 취할 거예요. 저희가 연산 안 하고요. 양변에 로그를 취할 겁니다. 아, 근데 미안해요. 그게 빠졌어? 죄송해요. 이거 빠졌어요. 아, 그러면 또 연산이 틀리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쏘리. 어쩐지 뭔가 허전하더라. 그러면 요거 안 지웠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안 지웠습니다. 아직. 지운 적은 없어요. 자, 지운 적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지금 요거니까 1.02의 n제곱 그리고 여기는 1.006의 n제곱 요거 가능하죠? 근데 7하고 50 없어. 아, 이거 여기다 곱할 거야. 그래서 5분의 1에다가 왜냐면 여기 있으면 번거로우니까 7분의 50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능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양변을 로그 취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로그를 똑같이 취하고 여기도 똑같이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이 지금 분수잖아요. 그럼 뺄셈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로그의 1.02 n은 앞으로 빠지고 마이너스 로그의 1.006 n은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의 10 마이너스 로그의 7 이렇게까지 가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보기 중에 다 나와 있어. 예. 1.0이 얼마래요? 0.0086. n. 자, 이건 얼마래요? 그렇죠. 0.0026n. 이거는 심지어 이건 얼마래요? 0.85래요. 다 줬어. 이제 뭐예요? 1차 부등식인 거야. 1차 부등식. 근데 연산은 해야 돼. 0086에서 0026을 뺐으니까 오 숫자 이쁘다. 006n 이렇게. 자, 이쪽 가볼게요. 요거 뺐으니까 얼마예요? 0.15. 자, 이제 나누기만 하면 돼. 소수의 나누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요겁니다. 0.006분의 0.15야. 맞아요. 얼마요? 얼마요? 60분의 15. 아, 6분의 150. 6분의 150 맞아요. 6분의 150이니까 얼마예요? 왜냐면 똑같이 1000씩 곱한 거야. 1000씩.
그래서 6분의 150 된 거야. 25. 그렇죠. 25죠. 4분의 25. 아, 그래서. 저도 왜 25처럼 안 생겼어? 주기가. 느낌이 좀 안 맞아. 그러니까 근데 저번에도 했잖아. 이제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냥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자, 푸셔야 됩니다. 시계 수가 너무 어려워요. 그치? 뭐 해야죠? 맞지. 어쩔 수 없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안 나올 확률이 있지. 근데 지금 이게 21년도에 나오고 23년도에 또 나온 거야. 25년도니까 그냥 갑자기 리듬 타고 주기 함수가 된 거지. 그래서 2년 주기로 반복되는 걸 수도 있잖아. 왜냐면 19년도 걸 못 봤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그 정도 거기 있었을지도. 자, 여기까지가 너희가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형태들이었어요. 근데 11번 좀 어렵긴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13번. 이거 맞춘 사람. 나요. 맞았어? 하지만 찍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난이도 갑자기 확 올라가요. 느꼈지? 네.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난이도가 뭐야 어쩌고 뭐야 쌤. 뭐 이런 식이라는 거. 왔어요. 봤어요? 누가 왔어요? 준수. 저분 누구? 허준서 뭐야? 벌써 허준서! 8시까지인데. 65점 허준서! 아, 왜 죽는 거 같네. 65점 허준서! 영어 틀리고 영어 하나 틀리고 국어 두개 틀리고 영어 하나 틀리고 국어 두 개 니네 영어 틀리고 존나 윤서 하나 틀리고 니네 영어 존나 싫다. 니네 1대가 없다며. 어떻게 하냐? 나도 그거 두개 들었어. 국어 두개 틀렸다고? 나도 시원이야? 존나 진짜 싫다. 싫었어. 근데 아직 1대 없다고 했어, 쌤이. 아? 근데 아직 1대 없다고 했어, 쌤. 너는 왜 틀렸냐? 나 다섯 손가락 안 했어. 하나. 얘는? 영준? 모르겠어. 얘 왜 안 와? 번호안 봤어. 전화 가서 못 오셨어. 영준 너 열심히 했어. 이거 시험 첫날 번호 오시냐? 시험 첫날부터 그랬으니까 못 올 수도 있지. 이제 시험 첫날에 개망했다. 맞아. 근데 아까 너 열심히 하다가 시험 통장 안 나오면 번호 맞고 뭐야? 이동. 그니까. 맞아, 이동 너무 쩌네. 너 이제 시험 끝나지 오늘. 존나 좋아. 근데 왜 학원에 오냐? 찍고 있는데 이 들켰다 했었어요. 아니야, 너안 찍혀. 너안 찍혀. 목소리 이미 들리셔. 지랄하지만 들렸어. 맞아. 나가면 못하게. 개웃겨. 재밌어. 좋겠다. 시험 끝나서 우리 매 주말에 왜 껴있는 거야? 우리 어떻게 보면 6일 보는 거라니까? 근데 선생님도 어제 보고 오늘 가서 끝났는데. 그 남자친구랑 손잡고 가는데. 이해주랑 숟가락 봤거든? 그래서 우리 막 아유 막 이러고. 좀 오래 걸리셨어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요? 도서관이야? 나 8시 끝나고 바로 가려고. 다시 이제 학원 이제 곧 끝나. 이현주는? 오케이 알았어. 수학. 그럼 세번에서 또 할게.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17번부터 갈게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주기 문제네.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주기랑 그거. 자, 그래프 문제잖아요. 자, 바로 갑니다. 주기를 찾아보자. 1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9까지인 거 보이시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b라는 값은 우리가 이 파이를 b로 나눈 값이 8이었어. 그럼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4분의 4분의 1. 파이. 파이. 4분의 파이인 거야. 그래서 b의 값은 4분의 파이야. 이건 바로 나와요. 자, c의 값 생각해보자. c의 값 얼마? 2. 아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좋아요. 잘했어? 맞잖아요. 네. 지금 원래는 풀만 1이었는데 갑자기 늘어났지. 네. 그렇죠? 풀만 2로 늘어났어. 거기서 밑으로 한 칸 내려왔지. 이거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면 a는 플러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지. 네. 왜 이게 17번이냐면 뭐가 빠져 있어? a에 부호가 빠져 있어. 원래는 부호를 줬잖아. 부호를 주면 10번으로 올라가는 거야.
부호가 빠졌잖아. 그 하나로 여기로 왔는데 봐봐. A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인 건 알지? 네. 알잖아. 네. 근데 왜 못 풀어? 저 맞았어. 맞았어, 태진이는. 안 풀었어. 지금은. 봐봐. 이런 문제는 풀고 못 풀 건데. 내가 아까 언제 했잖아. 뒤에서 하나만 맞춰도 된다고. 그게 이거야. 풀 거야. 너희 풀 수 있는 거잖아. 야, 이거 몰라? 주기 몰라? C 몰라? A가 풀마 2인 거 몰라? 다 알잖아. 이거 몇 번 했는데. 그럼 확률 지금 일단 못해도 두 개의 확률인 거야. 봐봐. 그러면 너희가 이제 할 일은 딱 그냥 이거야. 집어넣어. fx가 지금 뭐가 된 거야?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f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아니 너 이거 설마 들은 거 아니지? 이거 하지 않았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볼것 같아. 하지만 찍어서 맞췄다는 거. 자, 그러면 깜짝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제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겠지. 대입해야 되겠지. 네. 대입해야 되겠지. 자 숫자 마음에 드는 거 골라. 뭐 대입할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 2. 2. 2? 2. 2가 어딘데? F2. 2를 대입할 거야? 아니에요. 5. 5? 5를 대입하면 1 나오니까? 네. 왜냐면 이게 맞는지 어떤 식이 맞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 2를 대입해서 틀린 답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이 점을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야 돼. 5,1. 뭘 대입해도 돼. 그냥 0, 마이너스, 근데 저긴 없네. 요 좌표를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 네. 그냥 1, 마이너스 3이나 5,1이나 9, 마이너스 3 중에 대입해야 되는데 양수 대입하고 싶으면 5,1 대입하면 돼요. 한번 대입해보자. 이 중에 맞는 걸 이제 찾을 거야. 5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2, 사인 안에서 여기에 5가 들어갔어. 네. 그럼 얼마가 됐어요? 4분의 4분의 6파이. 6파이. 4분의 6파이는 2분의 3파이지. 네. 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야? 아. 하수니까. 몇 도지? 사인 그래프만 그려봐도 되겠다. 2분의 3파이 여기잖아.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림만 그려봐도 알잖아. 왜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림 한번 그려. 그냥 끼직해보면 되는데. 여기 2파이잖아. 끼직해보면 되는데. 그럼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인 거 알죠? 네. 그럼 마이너스 2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1 했지. 마이너스 뭐 나왔어? 3 나왔지. 1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안 나왔지. 그럼 얘는 아닌 거잖아. 그럼 여기로 가야 되겠지. 자, 여기로 가보자. 자, 대입해보자. 똑같이 대입할 거야. 얼마? 5하고 1 대입할 거야. 5 대입해서 답은 똑같아. 사인 2분의 3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얼마라고 그랬지? 마 1. 그럼 얼마? 2 마일이잖아. 답은 얼마? 1.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면 요 식인 거잖아. 이제 요 식에다가 뭐 대입해? 2만 대입하면 끝나지.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왜 안 풀어? 배점도 겁나 높은 17번을. 13번이 너무 어려워. 의지가 확 꺾였다. 아니 그래프 나오는 거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잖아. 수시로 나오는 문제니까. 자 그럼 2 대입해보자. 2 대입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사인에다가 여기 2 들어갔으니까 4분의 3파이야. 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애초에 이건 틀린 거야. 사인 4분의 3파이. 또 생각해보자. 4분의 3파이는 여기 있어. 왜요? 그럼 얼마? 자, 너희 머릿속으로 기억해. 머릿속으로 기억해라. 자, 3분의 몇 파이 나오면 무조건 2분의 루트 3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몇 파이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4분의 몇 파이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중에 답이 있어. 왜요? 4분의가 45도잖아. 6분의가 30도잖아. 3분의가 60도잖아. 너희 특수한 각 다 알고 있잖아. 30, 40, 60. 그치? 얘가 6분의 1이냐 6분의 뭐 5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 어차피 6분의 1을 사용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2분의 1인 거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냐는 누가 결정해? 그래프가 결정하겠지. 근데 4분의 3파이 이거니까 무조건 얘는 풀마 2분의 루트인데 어딨어? 위에 있잖아. 플러스. 그럼 플러스 2분의 루트지.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가 됐어. 그 마이너스 1 약분했으니까 얼마? 마 루트 2 마 1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너희 각도는 알아야 된다. 기본이다. 알아야 된다. 모르시면 안 돼요. 팁은 이거야. 3분의 11 나오면 60도니까 무조건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은 반대겠지.
6분의 10이 나오면 무조건 30도니까. 그렇죠? 30도라는 말이 뭐냐면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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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이거 하겠다는 거야.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솔직히 말하면 여기 18번이나 19번이나 20번은 어렵죠. 그렇죠? 이거 몇 쪽은 레벨 3 돼요? 어려운 게 맞는데 요거는 되지 않아? 요거 레벨 3냐고요? 요거 겁나 어려워. 이거 다 틀렸어요. 거의 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레벨 3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맞죠?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것도 이제 레벨 2의 끝자락에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요거랑, 근데 요건 우리가 풀어봤긴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지수 꽤 어려웠어요. 지수 변형치고는 꽤 어려웠던 문제고,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와 이거 만날 때 정근선 이거일 때 요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15번은 또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로그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값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정의역이 이거야. 그럼 우리 지수의 범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저 지수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라는 아이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이라는 아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그냥 계산해 보시면 나오고요. 그럼 얘가 지금 위로 몰록이 그랬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지수의 범위가 정해졌어요. 얼마? 요게 최소고 요게 최대잖아. 네. 최대는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최소는 얼마? 2 대입하면 나오겠지. 범위가 2였으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2를 대입해 보시면 3의 제곱 마 9에서 3 뺐으니까 마 6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생각해 봐봐. A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수를 집어넣는 자리야. 최소값이 9분의 3이래.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자, 이제 문제는 A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다 써볼게요. 그냥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9분의 루트 3일 수도 있고 A의 세제곱이 9분의 루트 3일 수도 있어. 맞죠? 네. 그러면 만약에 요게 최대면, 그러니까 이게 최소면 A의 세제곱이 이게 최대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게 최소면 A의 마이너스 6이 이게 최대가 돼야 돼. 근데 이건 누가 결정할까? A 값이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이제 이게 결정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걸 모른다고 하자.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풀 방법은 존재하긴 해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6제곱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A의 세제곱이 뭔지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세제곱이 이건데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얼마인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자, 이거 뭐 해보면 되냐면, 자, 얘를 이걸로 만들어 보자. 네. 뭐 해보면 되죠? 곱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 A의 세제곱으로 바뀌잖아. 네. 그러니까 억지로 바꾸는 거야. 그냥 A의 세제곱이 되고, 그러면 결국 여기는 루트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 A 마이너스 6을 바꿔야 되잖아. 네. A의 마이너스 6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9의 9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는 거야. 계산해볼게 그냥. 자, 요거 9의 이거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뒤집히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루트 3분의 9지. 네. 그걸 제곱했어. 그럼 뭐가 돼? 3분의 81이 되겠지. 네. 그럼 얼마야? 27. 27이 되겠죠? 일단 보기 중에 하나 나와요. 네. 자,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야 되겠지? 뒤집어서 얼마? 루트 3분의 9가 됐어. 근데 거기에 아직 뭐가 남았어? 2분의 1제곱이 남았지. 자,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아, 그럼 얘는 뭐가 돼? 4제곱근 3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계산하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계산해보면 이건 연산이니까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3의 4분의 3제곱이지. 그러니까 4제곱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문제는 확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야. 일단은. 근데 얘가 어떤 모양인지는 누가 알려주냐면 얘가 알려줘. 근데 이게 수특 문제라서. 그렇지? 이거는 근데 알아두자. 자, 로그 AX가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직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였어. 자, 생각해봐. 로그 함수 그래프잖아.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지. 올라가거나 내려올 거야. 근데 미안해요. 반대로 그랬어야 돼. 죄송해요. 마이너스입니다. 기울기가. 네. 자, 하나는 올라가는 그래프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내려가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누구예요?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답은 빨간색이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형태였어. 감소하는 형태였으니까 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였을까? 얘를 대입해야 최소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6을 대입해야 최대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최대가 되는 값이니까 답은 27이었던 거야. 와. 근데 봐봐, 너희 이해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못할 문제는 아닌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수특, 이 당시에 수특을 풀어봤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수특이 나오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희가 레벨 3 수특은 솔직히 그거 좀 어려워. 그렇죠? 그것까지 우리가 풀어낸다는 건 솔직히 힘든 일이야. 왜냐면 그건 1등급 레벨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수특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지금 보면 18번 수특이고요, 19번 수특이고요, 20번 수준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수특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요건 아니에요. 수특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수특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13번도 수특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수특이고요. 요것도 수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수특이 7문제가 나와. 근데 레벨 3 문제는 딱 2문제야. 나머지 다 레벨 2예요. 근데 유제도 있다? 너희가 까다로운 유제 있죠? 요거 유제 문제예요, 15번. 이런 저희 식이야. 어떻게 유죄야? 근데 유제에 까다로운 거 있잖아. 아. 가끔씩 너희가 나한테 질문해. 이게 어떻게 유제 막 그런 있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너희 학교가 그렇게 낸다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 부교재를 애초에 수특으로 프린트를 주잖아. 그럼 수특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레벨 3는 어쩔 수 없더라도 유제, 예제, 기초, 기본 요 4단계는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달달달달 풀이를 외워서라도 해야 돼. 이게 결국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리고 교과서에 중단원과 대단원 있는 그 문제들만큼은 우리가 꼭 풀어봐야 되는 거야. 오늘 숙제는 못 나가요. 어차피 내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오후에 수특 꼭 푸세요. 안 푸신 분들. 수특은 다 있지? 내가 뽑아줬죠? 삼각함수까지 뽑아줬죠? 시험 범위까지 꼭 풀어 오셔야 돼요. 자,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오시면 바로 수특풀이 들어갈 거예요. 그날은 수특풀이에서 일단 삼각함수까지 우리 못하는 거 싹 정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도 수특을 또 풀어야 돼. 한 3번은 풀어야 되거든요. 처음 풀고 두 번째 풀고 세 번째 풀면 또 속도는 빨라질 거고 그리고 제가 수특 변형 문제를 좀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숫자랑 그 덧셈 뺄셈이나 이런 걸 좀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특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결국은 뭐야? 수특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기본기 싸움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전략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24년도 거 한 번 더 푸시면 대충 느낌이 나올 거니까 일단은 내일 시험 와주셔서 감사하고